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김포 좋아하세요? 김포?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김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아시는 GTX 호재도 있고 5호선 연장의 컴팩트 신도시, 그리고 김포 자체의 호재도 많죠. 결정적으로 김포 자체가 서울 강서구랑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는 상당히 서울권이다 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김포 자체가 땅이 워낙에 커서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죠. 김포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한강 신도시 쪽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도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역 한번 임장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 지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김포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수도 서울이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김포시입니다. 김포를 안 가보신 분들은 서울 바로 옆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크기도 크지만은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김포도 김포 나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확장해서 볼까요? 김포시 끝에 여기 어디냐? 월곶면이고요. 이 아래는 고촌읍이죠. 김포시 월곶면부터 고촌읍까지 거리가 무려 31km입니다. 감이 잘 없다고요? 31km가 어느 정도냐? 서울 맨 왼쪽 강서구부터 맨 오른쪽 강동구까지 하면은 요거 한 32km입니다. 김포의 끝과 끝은 서울의 강서구와 강동구 끝의 거리랑 똑같아요. 나 김포 산다 하면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에 지하철은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철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김포공항까지 옵니다. 골드 노선이라고 하고,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면은 짠! 자, 김포 골드 노선을 봤을 때 우리가 김포다 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이 김포 한강 신도시죠. 자, 이렇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 김포공항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는 고촌도 있고 풍무라는 곳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한강변에 생긴 도시가 한강 신도시. 곤봉 모양인가? 나비 모양, 물방울, 표주박, 뭐 하여튼 간에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게 또 이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도시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이랑 김포공항이랑 가까운 쪽에는 고촌이 있고 풍무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고 살기 좋은 거는 한강 신도시. 하지만 서울 접근성은 고촌 사람들은 한강 신도시 크면 뭐하냐? 서울이랑 너무 멀다. 한강 신도시 있는 분들은 영화관부터 해서 없는 게 없다. 살기 좋다. 고촌은 신도시도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김포도 김포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더 멀어지는 김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쪽에 끼어 있는 게 또 검단이 있고요. 뭐 이런 구조예요. 구독자분들에게 질문. 여러분은 한강 신도시 사시겠어요? 검단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고촌에 사시겠어요? 빨리빨리 댓글에 답변을 다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세 곳 다 서울 서부권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강 신도시 중에서도 이 장기역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하철 5호선 이슈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말이 좀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한강 신도시는 콤팩트 시티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한강 신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리본 모양 사이 쪽을 이렇게 채워지는 식으로 콤팩트 시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년부터 33년까지 예정이고 46,000호, 작지가 않죠. 10만 명. 뭐 크기로만 봐도 기존의 한강 신도시의 절반은 더 늘어나는 정도 같은데요. 엄청난 크기예요. 장기지구 쪽으로 5호선이 이렇게 연장될 예정이 있습니다. 콤팩트 신도시 때문에 그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노선이죠. 노선. 자, 다시 5호선 종점 방화로 옵니다. 지하철 5호선은 김포공항 가죠. 목동, 영등포, 여의도, 공덕, 광화문, 종로,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는 거 마곡 빠뜨렸네요. 황금 노선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방화에서 김포까지 직결 연결된다니 아주 희소식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화역에서 이어져서 이게 풍무를 거친다. 그 다음에 장기역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뭐 이건 아주 베스트일 텐데 뭐 이건 아니고, 김포 밑에 여기 검단이 있다고 했죠. 검단. 풍무까지 온 5호선이 검단역에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해서 장기역으로 온다. 이게 김포 시안이고요. 뭐 사업성을 위해서 검단을 통과하는 게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안은 풍무까지 온 5호선이 뭐 이런 식으로 검단에 몇 곳 더 서고
장기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게 인천 시안입니다. 지금 제가 맞게 그렸나요? 나쁘지 않죠.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김포랑 검단이랑 으쌰으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교통 호재만큼 큰 호재가 없는데 다들 자기 집 앞으로 5호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 경고했습니다. 경고. 지하철 5호선 합의가 이어질까? 오빠랑 여동생이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될 수도 있다. 누가 오빠고 누가 여동생이죠? 니네 자꾸 싸우면 백지화 된다. 엄포를 놨어요. 대광위에서는 대광위 모르시나?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뭐 인천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검단이 원래 18만 명 정도 당초 계획이었는데 40만 명에 육박할 거라서 광역철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로 연결되는 거. 이런 이야기고, 김포시는 5호선 연장 자체가 김포 골드라인이 너무 혼잡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광역교통 2030 원안대로 가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쪽에 임장 다녀왔는데 아주 팽팽합니다. 조만간 발표 날 것 같은데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김포에는 더 큰 선물이 있죠. 바로 이거죠. GTX D 노선 Y자.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언급을 했고, 주요 내용이 김포에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강남으로 30분대에 슉 간다. GTX.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 최근 영종도 행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도림이라는 언급을 해서 신도림이냐 신림이냐 뭐 이런 거 논쟁은 있는데 김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김포에서 부천으로 간다고 해서 GTX-D 김부선이라고 막 논림 아닌 논림을 당했는데, 이제는 김부선이 아니라 강남까지 갑니다. 김강선인 GTX가 됐어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표정속도 100km씩 달리기 때문에 한정거장에 5분 남짓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30분대에 강남 갈 수 있겠죠. 골드 노선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포 입장에서 5호선 연장도 연장이지만 이 GTX-D 착공만 해도 김포 쪽에 관심이 확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가 운양역이고요. 이 아래쪽이 장기역인데 지적도 매뉴얼을 잠깐 보면 운양역 쪽이 좀 더 큰 상업시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성 지도를 봐도 운양역 앞에 쪽을 봤을 때 이쪽에 대형 마트부터 뭐 병원, CGV, 스타벅스, 쿠우쿠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형 상권이 발달이 된 게 운양역 주변인데, 여러가지 노선의 경유지나 콤팩트시티 등등등 지하철 5호선이나 GTX는 이 장기역으로 온단 말이죠. 이쪽 로드뷰를 보면, 자, 장기역 주변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신도시에 보이는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좀 있고, 근데 운양역 쪽은 로드뷰를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상권이 훨씬 더 좀 크고 대형화 돼 있고, 쭉쭉 들어가도 계속해서 큰 상권들이 쭉 이어지죠. 큰 도로 쪽으로 여기 CGV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되고 운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양이든 장기든 이 마산이든 한강 신도시 자체가 교통호재를 다 받는 거고, 일단 교통호재가 빵빵 터지고 있는 장기역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어떤 곳이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역세권이죠. 역과의 거리. 역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도보로 한 10분권까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측 방향에는 별로 없고 서측 방향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다 장기역 도보권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호갱노노에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세대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땅도 크고 커뮤니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슈가 잘 되죠. 많은 세대수를 분양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필터링 했습니다. 호갱노노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고창마을 KCC 스위치엔 아파트고 24평 단일 평형이네요. 5억대까지 갔던 게 3억 3천까지 떨어졌다가 9월 달에 계속 거래가 있으면서 4억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들을 비교해서 볼 거니까 기록해 볼게요. 고창마을, KCC, 스위첸, 그리고 장기역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한강신도시 어울림 아파트 있습니다. 33평, 34평 4세대 있는데 이것도 단일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5억대 중반까지 갔던 게 급락했을 때 3억 후반 갔다가 지금 4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10월 달에도 실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강신도시 어울림 아파트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죠. 청송마을 현대 2단지. 여기는 1300세대고 2001년식이네요. 대단지인 만큼 평형수가 많긴 많은데 기본적으로 뭐 10평대, 20평대 넣고 중대형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또 많이 선호하거든요. 33평의 움직임을 보면 최고점일 때 5억대, 5억 초반까지 갔다가 3억 6천까지 뚝 떨어졌네요. 야, 1층은 2억대까지도 가고 지금 분위기는 뭐 9월, 8월, 10월 거래는 계속 있는데 뭐 3억 중반 왔다 갔다 4억대도 있었고 여기서 거래는 있는데 반등은 아직 일어나진 않고 이런 분위기인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A급지를 제외하고는 거래는 일어나는데 반등이 크진 않고 이런 분위기예요. 요게 언제 반등으로 좀 전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청송마을 현대 2단지. 자, 역세권이면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는 아파트라고 보면은 이렇게 3개 단지가 좀 투자 대상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김포에 대한 입지 분석, 호재 분석을 했다면 2부 영상에서는 요 표를 채워가면서 이 아파트들 세대수나 연식, 용적률, 지분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아파트별 특징들과 현장에 갔을 때 체크할 임장시 체크사항 그리고 저의 의견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2부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회원 전용이고 회원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2부 영상 보기 외에도 저의 특강 영상, 매주 진행하는 라이브 영상 다시 보기 등 혜택이 많으니까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